네. 그 묵지마 범죄나 이 사이코패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 30대에서 20대, 10대 이렇게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볼 때 아직 외도를 하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자녀 세대인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부모들이 어떤 외도 문제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아이들도 그 부모들이 악화되는 과정처럼 중증 심리장애에서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외상 트라우마가 무서운 이유는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되기 때문에 외상 트라우마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심리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뭐 잘 되겠지라고 하게 되면은 심리장애로 악화됩니다. 심리장애로 악화된 채 어떤 특정한 계기가 됐던 또는 내가 방치가 되거나 또는 잘못된 치료를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은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됩니다. 중증 심리장애로 악화된 사람을 중증 심리장애를 잘못 치료하거나 또는 중증 심리장애를 치료하겠다고 상담을 하고 뭐 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위중증 심리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관련 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심리장애급 이상일 때는 상담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들면 들수록 엄청 빠르게 악화됩니다. 10대의 나이가 있어요. 그 10대의 나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처음부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땡깡 부리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얘는 ADHD입니다. 얘는 무슨 장애입니다. 무슨 장애입니다. 상담하고 치료하고 회복이 안 되고 점점 악화되네?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원래 악화되면 안 되는 아이였거든요. 치료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악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방문 닫고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고 저지르게 만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잡아놓고 또 뭔가를 하겠다고 또 닫아붙으니까 애들이 점점 빨리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소리 소문 없이 어차피 얘기해봐야 내가 힘드니까 조용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가는 거고요.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사고 저지르고 뭐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미 예고합니다. 이미 예고가 돼 있어요. 그거는 사고 저지르는 사람들이고요. 악화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악화시켰어요? 누가 악화시켰을까요? 부모가 악화시켰을지 친구가 악화시켰을지 누가 악화시켰을지 모릅니다. 여기에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상담사들이에요. 상담사. 자기한테 왔을 때 이 아이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건데 잘못된 치료법, 심리장애인데 심리문제인 줄 알고 차라리 그냥 정신과, 우리 그거 아세요? 정신과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합니다. 그러면 나이 50대도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였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었어. 정신과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대신 그 사고력이, 사회력이 어디에 멈추냐? 중학교 1학년 때로 멈춘 채로 성장을 합니다. 멈춘 채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약물 치료라든가 정신과 치료는 악화되는 걸 중단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치료해서 회복하는 역할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담은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일 때는 회복하는 역할이 맞는데 상담일 때는 심리장애급부터는 상담으로 악화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그 묻지마 기타 등등 관련되는 이 연령층이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부모 책임이다. 주변 누구 책임이다. 책임성을 논하기 전에 그분들인들 뭘 알았겠냐고요. 그러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화시켜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사명의식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악화시키는데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차라리 정신과 의사가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화시키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정신과 의사도 지가 그 약물 처방하면서 상담을 해줘요. 아니 약물 처방만 했으면 그나마 악화되지 않을 텐데 상담을 해서 악화시켜버려요.
병 주고 약 주는데 약보다도 병 주는 게 훨씬 더 커버린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요즘 5살짜리, 6살짜리도 문제 있다 막 하면 약물 처방받고 뭐 하고 합니다. 아니 5살, 6살짜리 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데 당연한 현상을 무슨 장애라고 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 아이 미래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악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상담사들입니다. 조언하는 사람들, 상담사들입니다. 그건 좋은 상담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고 아이들인 경우에는 특히 장애라고 판정 내리는 거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장애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사형 선고하는 거거든요. 장애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뭘 한다고 장애라고 선고를 합니까? 시행착오의 과정의 하나인데, 습관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인데, 그래서 함부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함부로 장애를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단코 안 돼요. 그럼 그 아이 인생이 장애라고 판정 내리고 치료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아이 인생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아이 인생은 무너져서 타인을 파괴하는 범죄자가 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파괴하면서 궁극에는 자기 인생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냥 이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